2018년도 예산안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이 계속 최근에 계속 하락세를 겪고 있었는데 네. 모처럼 반등을 했습니다. 국민의당이 1.2%포인트 상승을 해서 네. 5.8%고요. 바른정당 역시 0.8%포인트 상승을 해서 6%가 나왔습니다. 최하위를 한 달간 했는데 국민의당이. 맞습니다. 4주 연속 최하위를 했습니다. 예산안 통과 효과라고 저는 보는데 그죠? 맞습니다. 예, 한국당 사실상 보수청으로부터 한국당의 보수청이 분석을 해보니까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으로부터 많이 갔어요. 그래서 정당으로서 자유한국당이 이번 예상 과정에서 크게 역할을 못하고 반면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일종의 정당으로서 효능감을 자유한국당에 실망한 지지층으로에게 좀 주는 과정에서 저도 오늘 말이 주는 과정에서 좀 그쪽으로 이탈하는 과정에서 국민의당이 상승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바른정당도 비슷합니다. 네. 그렇군요. 국민의당이 거의 주중에 한 6%대까지 오르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주중에 예산안이 통과됐던 날 당일 6일이죠. 네. 예, 6.2%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사실은 그 정부와 계속 각을 세우는데 그때마다 떨어져요. 거꾸로. 예. 맞습니다. 협조를 할 때 올라가는데 왜 뭐 이건 제가 박지원 대표가 오늘 나온 날이기 때문에. 제가 오래전에 기억나세요? 네. 안철수 대표가 좀 협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공장장님은 그건 절대 안 그럴 것이다. 그거는 지지율이 안 오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안철수 대표가 협조를 안 할 거라는 얘기였어요. 당연히 지금은 대세가 지금 현 정부 초기잖아요. 현 정부가 하는 일들을 도움을 주면 지지율 오히려 올라갑니다. 네. 처음으로 국민의당이 그 지지율 상승 효과를 누리고 있고요. 예, 사실상 이번 그 틈을 잘 이용을 한 것 같아요. 국민의당이. 네. 반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도 사실상 오르기는 올랐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패배자가 아닌가 싶거든요. 예산안 통과되고 나서는 떨어졌죠. 예, 0.7%, 이번 주중 집계에서는 0.7%포인트 상승을 해서 18.3%인데 예산안이 통과됐을 때는 17.4%이고요. 그렇겠죠. 그 사실상 논란이 많이 된 과정 속에서 한국당이 이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올라야 되는데 보수층이 한 5%포인트를 이탈을 했습니다. 오히려. 예, 오히려. 이 이탈한 층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하고 거의 다 간 것이죠. 네. 그렇군요. 민주당은 어떻게 되나요? 예, 민주당은 조금 이제 상당폭 빠졌습니다. 3.4%포인트 하락한 48.5%이고요. 주중에는. 이제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의 요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통과됐던 날은 다시 50%를 회복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아주 짧은 기간 동안의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쌤쌤이네요. 네, 정의당 또한 하락을 했습니다. 0.6%포인트 하락해서 4.5%가 나왔습니다. 대통령 지지율도 비슷하겠네요. 네. 떨어졌다가 또 예산안 통과될 때 올라가고. 4주 연속 상승 흐름이었다가 지난주하고 이번 주까지 조금 아주 약하게 2주째 하락했는데요. 0점대. 예, 0.7%포인트 하락해서 70.8%입니다. 약보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산안 통과되고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 예산안 통과된 다음에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72.1%포인트까지, 72.1%까지 올라서. 상당히도 뭐 왜냐하면 그 전날에는 69.3%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그 일일 변화로서는 상당폭 올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몇 달째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데 0점 몇 빠지고 0점 몇 오르고 뭐 좀 많이 빠지고 오르면 1, 2% 움직이고 이 정도. 종합을 하면 한국당 지지층을 제외하고는 모든 정당 지지층, 모든 지역, 모든 연령, 모든 이념 성향에서 다 긍정평가가 크게 높거나 우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사실은 주요 정당들의 지지율이 좀 진폭이 있고. 네, 맞습니다. 대통령 지지율도 진폭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통과되면서 민주당 그리고 국민당이 상승한 형국이고요. 한국당 하락하고 한국당을 빼고는 상승을 했지만 예산안 통과를 기준으로 하자면 맞습니다. 주요한 가장 중요한 이벤트였던 정의당도 하락을 했네요. 정의당은 언론 보도가 상당히 많이 감소했습니다. 언론 보도 감소 효과도 있는 것 같고. 자, 그것마저 알려주면 현안 조사 이번 주는 뭡니까? 문무일 검찰총장의 이제 발언이 있었는데 많이 논란이 되었죠. 이거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조사가 아닌가 싶은데요. 한 2주 전쯤에
죄송합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하고 임관빈 전 실장 사이버 사령부 댓글 공작 관련해서 석방이 됐죠. 구속 석방이 됐는데 이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이 여론조사 중요해요. 이 여론조사 왜 안 하나 싶었는데 그랬더니 잘못한 결정이라는 의견이 63%가 나왔습니다. 석방이 잘못한 결정이다. 근데 그 중에서 전체에서 매우 잘못한 결정이라고 응답을 한 사람이 절반이 넘습니다. 50.8%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반면 잘한 결정이라고 한 응답은 26.3%이고요. 잘못은 10.7%가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지역 계층에서 잘못한 결정이라는 것이 대다수 응답이었고요. TK, PK는 어떻습니까? 근데 조금 놀라웠는데요. TK, PK 그 중에서도 TK 같은 경우는 잘한 결정이라는 것이 조금 우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TK를 포함하고 PK를 포함해서 모든 지역에서 잘못한 결정이라고 응답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대략 50대 이하, 그리고 전 지역. 그렇습니다. 전 지역입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당, 민주당, 정의당, 이런 정당 지지자들 다 포함해서 잘못된 결정이라는 게 대다수다. 맞습니다. 60% 이상이고 잘했다고 하는 거는 그러면 60대 이상 보수층, 자유한국당 지지층 이렇게. 핵심적인 이제 보수 성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60대 이상 보수층,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잘한 결정이라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26%가 사실은 보수 정당이 노려할 타겟층이 됐는데. 네네. 이 정치 진영이 굉장히 바뀌었어요, 실제. 맞습니다. 이런 사안도 봐도. 네, 많이 바뀌었습니다. 석방 잘못했다고 합니다. 네, 알려드리고요.